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이 CIA의 무인 공격기, 미국의 대테러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테러리스트를 추적을 해서 살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둬왔죠. 그러나 많은 민간인들이 피살되는 또 부작용도 적지 않이 지적이 되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 무인 공격기가 알카에다에게 납치되어 있는 미국 국민을 실수로 사살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논쟁이 제기되고 있죠. 자,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논쟁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지 종합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 사건 직접 발표하고 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직접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CIA의 드론, 그 무인 공격기가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를 공격했는데 2명의 민간인, 그중에 한 명은 미국 국민이고 한 명은 이탈리안이고 그 사람을 실수로 미스테이크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2명의 인질은 한 4년 5년 전부터 이제 알카에다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 발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Fog of War 이런 얘기를 해서 전쟁의 안개 속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워낙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확실하고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의 안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사건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논쟁이 많이 있었죠.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정보 불충분. 그러니까 작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무인 비행기가 가서 죽이는데 이게 증거가 충분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이렇게 자꾸 사살되는 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다시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피살자는 미국 국민인 사람은 이제 우리 자국민이죠. 이 사람은 워런 와인스버그라는 2011년부터 납치가 됐었고 이탈리안은 지오바니 로페르토라는 사람. 이 사람은 2012년부터 납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 발표를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지만은 속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게 이제 당국자들의 얘기예요. 왜냐? 이 드론이라는 거, 무인 공격기를 이렇게 아주 대량으로 쓰는 작전은 이게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작품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걸 이제 확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국민이 살해됐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민간인도 아니고 자국민이 살해됐고, 그것도 by mistake,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할 말이 마땅치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경위 설명을 상세히 하고 사과를 했어요.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 밖에 이제 그 이후에 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이 작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든가 뭐 이런 당연한 후속 조치들이 나왔고 의회에 이제 이 문제가 보고도 되고 다 이제 후속 절차가 있었죠. 근데 이제 드론 공격이라는 거, 이 무인 공격기 공격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당시에 2개 전쟁을 인수받았잖아요. 이라크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인수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을 거쳐서 전쟁 끝으로 종전으로 갔지만은 그러는 동시에 드론 이 무인 공격기는 굉장히 이 사람이 확대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겁이 나니까 여러 가지 지침을 하달을 했어요. 안전 문제라든가 민간인 살상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안전 조치를 하긴 했지만은 그야말로 이게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민간인도 많이 죽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해된 그 드론으로 살해된 미국 국민이 8명입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 알카에다와 관련한 그 유명한 테러리스트 그 안와르 알라키라는 사람만이 확실하게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해라 한 게 이 사람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옆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울라키의 아들, 티네이저 18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걔도 있는 줄 몰랐는데 같이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미국 시민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시민 피살자들은 전부 다 그냥 옆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고 어저께 그 사람은 그냥 미스테이크로 잘못 죽은 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작전이 뭐 10년 이상 이제 작전이 됐는데 그동안 뭐 테러리스트 수천 명을 죽였죠. 그래서 뭐 알카에다 같은 거는 완전히 세력을 이게 꺾어놓은 그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특히 자국민 아니라 그 해당되는 나라에 작전하는 나라에 파키스탄이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여기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으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미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그 참에
미국 국민까지 미스테이크로 이걸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나온 얘기죠. 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 없이 죽이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트레이전, 뭐 반역죄, 뭐 이런 거다 하고서 죽여라 하고 얘기는 하지만은 재판 절차를 걸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이 사람 반역죄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온당한 거냐? 그 질문을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도 다시 또 거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 이 분명한 미국 자국민 살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이 항상 이러한 혼란을 동반하긴 하지만은요, 이런 참사를 정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얘기들을 지금 네. 계속 다 하는 거죠, 각계에서.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1월 15일에 벌어졌는데 몇 달 됐죠.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그 유명한 그 부적지대라는 거, 그 lawless area라는 거, 무법지대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응거하는 지역인데 이 CIA의 그 드론 비행기가 한 지점을 며칠 동안 정찰을 아주 세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알카이다 테러리스트 4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분석한 끝에 그런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4명의 시체가 나와야 되는데 6구의 사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2구의 사체는 누구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IA는 틀림없이 4명이 있다고 그러고 죽였는데 6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찰을 더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테러리스트 가족이라든가 그 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셀폰을 계속해서 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청한 결과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현지인들이 얘기가 웨스터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서양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바로 서양 사람이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 게 나중에 확인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CIA는 이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서 그 시설 내부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안에 민간인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국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당장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이제 CIA 본부에 보고가 되고 이걸 확인한 작업에 이제 몇 주가 걸렸고 결국 이제 이게 CIA를 통해서 화이트하우스로 가고 화이트하우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계산을 한 이후에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같은 1월 달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드론 공격기가 공격을 했는데 그때도 미국 시민 2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인질로 잡혔다든가 무고한 시민이 아니라 알카에다에 가입해서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시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로는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2사람도 확실하게 모르고 공격을 한 거예요. 죽이고 보니까 테러리스트 미국 사람이다. 이게 이제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원도 사전에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론 공격을 할 때는 이게 무서운 일이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냥 공중에서 사람 없는 비행기에 가서 막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near certainty. 그러니까 거의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번째는 민간인은 절대로 쏘지 네. 말자. 그리고 3번째는 그 목표물, 타겟으로 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위험 인물인 것을 확인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potentially 가능성 있는 테러리스트다. 아마 이 사람이 한 달이나 2달 후에 테러를 하겠지. 그거 가지고는 못 쏜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총을 들고 나와서 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즉각적인 위험 인물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쏴라. 이런 지침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을 하려면 CIA가 사전에 며칠 몇 달 동안 정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공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쏘는데 그러나 미스테이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자체로 보면은 그 드론이라는 그 공격기가 겉으로 보면 뭐 프로펠러 달린 조그만 비행기죠. 근데 이게 쏘면 무섭단 말이죠. 그게 아프가니스탄 내에 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뜬단 말이에요. 이게 발전을 거기서 하는데 그러나 이 조종을 누가 하느냐?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 본토에 있는 네바다주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이거를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방아쇠도 네바다주에서 땡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먼 거리고 그 작전의 경로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미스테이크 없이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near certainty, 아주 거의 확실해야 쏜다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near certainty냐, 이거 어디까지가 과연 진실에 가깝고 확실한 것이냐. 그 기준이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1월 달에 있었던 두 케이스는 거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실수 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국의 드론 작전, 해당 국가에서는 이런 민간인에 대한 피해 때문에 당연히 반대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지지율이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미국 국민들은 네. 이걸 절대적으로 찬성해요. 네. 이 작전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서 지금으로서는 드론 공격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대테러전 그 스태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이제 무법지대에서 활동을 하는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무슨 지상군이 쫓아가고 뭐 가서 사살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이 이게 뭐 파키스탄에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예멘에 있고 소말리아에 있고 중동 뭐 아프리카에 산재해 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이 특공대가 어떻게 일일이 다 추적을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 세력인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남의 나라 상공에 가서 그 영공을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테러리스트도 있지만 네. 민간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부라든가 국민들이 뭐 굉장히 싫어하죠, 이게. 이게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그런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반미 사상도 나오고 항의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결국 파키스탄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작전하는 데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롭게, 그럼 너희가 잡아라. 너희가 못 잡으니까 우리가 잡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거기서 들어가서 하니까 이걸 말릴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론이 작전하는 지역 국가들은 뭐 반대와 반미가 있지만은 미국 국내 여론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작전에 절대적으로 찬성. 여론조사 하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요. 그 찬성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죠. 찬성하는데 의회 내에서 진보적인 그룹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공화당이 모두 다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우선 네.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군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극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무인 비행기가 떠서 공격하는 거니까 우리 병사가 총에 맞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비행기가 떨어질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탱크가 부서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논리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대테러전을 하면은 유인 전투기 파일럿이 탄 F-15이라는 F-16에 가서 아니면 아파치 헬기에 가서 공격하잖아요. 아니면 특공대가 가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위험한 건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살상되는 부작용을 피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탱크가 들어가든지 아파치 헬기가 들어오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오히려 네. 드론이 더 핀포인트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덜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국민들이라든가 그 정부에서는 드론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최선인데도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말은 fog of war 그래가지고 뭐 전쟁의 안개라 뭐 모호성이 있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게 워낙 비극적인 것이고 미국을 공격하려는 자가 있는 한 미국도 반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계속 죽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자국 국민까지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것이냐, 이거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인데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도 이거 3개 민간 기구가 이제 추산을 한 건데 이 드론 공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공격 작전이 522번이 있었다. 그 공격으로 인해서 3,852명이 죽었다. 네. 근데 그 안에 민간인 죽은 게 476명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물론 이 기관들이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뉴스 미디어들이 얘기한 거를 계속해서 집계를 따라가면서 해가지고 나온 숫자니까 실제 숫자하고는 뭐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쉽게 추산하면은 지금까지 이 드론 공격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한다. 그게 대부분 테러리스트인데 그 안에 민간인들도 수백 명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 이런 결론을 쉽게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네.
자, 오늘 시사 해설 시간에는요, 이 CIA의 무인 공격기가 미국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무인기 공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이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종합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한 주가 또 다 지났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좀 쌀쌀한 그런 한 주였죠. 네. 예, 다음 주에는 좀 기온이 오른다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예. 자, 수고하셨고요. 내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